열을 참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.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에 대한 면역은 생기게 돼 있어요. 고생해서 참는다고 해서 면역이 1이라도 생긴다. 그러면 기다리겠지만 실제로 그건 아니라 이거죠. 네, 안녕하세요.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. 네, 오늘 어머님들이 꼭 필요한 해열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요. 저는 해열제를 아이들 열 떨어뜨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상비약으로 좀 사다 보니까 챈프 그리고 뭐 타이레놀, 브루펜 이런 제품들을 권유해 주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챈프가 좀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들은 그걸 좀 자주 먹어서 그걸 상비약으로 사놨는데요. 예전보다 챔프가 아마 거의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게 저번에 문제 생기고 난리가 났었죠. 네, 그만큼 최근에 이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. 그래서 최근에 살려고 하는데 좀 사기 어려웠다는 그렇죠. 이유가 지금은 뭐 챔프뿐 아니라 모든 해열제가 다 거의 품질 상태예요. 우리나라가. 네. 약 자체가 별로 없어요. 요즘은 좀 풀렸을 건데 이제요. 네, 나오기 네. 시작할 거야. 그래서 원장님 지금 제가 혹시 몰라서 준비해 왔습니다.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더라고요. 이 차이가 뭘까요? 우선 빨간색은 아스타미노펜 계통 약은 거의 빨간색을 씁니다. 관습적으로 쓰고 이 파란색이나 다른 쪽은 보통 이부브루펜 계통을 이렇게 쓰거든요. 네. 이 두 개는 해열 효과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열 목적으로 쓸 때는 둘 다 쓸 수 있는데 아스타미노펜 계통은 6개월 이전에 쓸 수 있어요. 6개월이 지나면부터는 이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. 네. 샘프 중에서 이 파란색 이부브루펜 계통은 소염 효과가 있어요. 심지어 어디가 골마가 염증이 생길 때도 쓸 수 있어요. 어디 아프다 이럴 때 다 쓸 수 있고, 물론 진통 효과는 둘 다 있죠. 해열 진통 효과는 둘 다 있는데 요거는 소염 효과가 있는 대신에 요거는 우리가 위장 장애가 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위장 장애 있는 사람들은 요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아스타미노펜 계통은 위장 장애가 좀 적어요.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탈수가 있을 때 쓰면 좀 곤란하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탈수 있을 때도 좀 쓸 수 있고요. 요거는 소화기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부브루펜 계통은 우리가 배가 아프다 그럴 때 좀 신중하게 쓰죠. 그때 요 아스타미노펜 계통은 우리가 배가 아플 때도 좀 쓸 수가 있죠.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약이 진통 해열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약이고, 요거는 조금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부브루펜 계통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약이죠. 네. 색깔의 의미가 있었군요. 예. 그럼 이게 아세트아미노펜 이 빨간 챈프는 연령, 나이와 그리고 네. 몸무게에 따라서 권장 용량이 다르던데요. 그렇죠. 저희 조카가 한 5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살 그 조카가 몸무게가 한 25kg 정도 된대요. 그러니까 네. 좀 살이 좀 찐 것 네. 같은데 몸무게를 기준으로 복용을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? 기본적으로 소화약은 네. 거의 대부분 약들이 몸무게 기준이에요. 몸무게하고 나이가 이렇게 갭이 클 때는 반드시 몸무게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. 항상 그렇게 이제 약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이게 횟수하고 여러 번 먹여도 상관없는 걸까요? 해열제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. 사실은 약 중에서 제일 안전한 약인데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. 간격을 꼭 지켜야 돼요. 그래서 아스타미노펜 계통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먹입니다. 4시간 이전에 먹이지 말라 그래요. 4시간 이전에 먹이면 안 되고, 하루에 아스타미노펜 계통은 보통 5회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하루에 5회까지 먹일 수 있는데 간격은 4시간 이전에는 절대 먹이서는 안 돼요. 이부브루펜 계통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, 그러니 다시 말하면 3회에서 4회를 먹일 수 있는데 이건 6시간 이전에 먹이면 곤란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용상 네. 주의사항이 있는데, 약을 쓰고 최소 시간 간격이 안 됐는데 열이 난다고 해서 더 이상 쓰면 안 돼요. 반드시 그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. 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열을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열을 무섭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해열제를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. 근데 열은 아무리 나도 열성 경련 외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. 다만 열을 일으키는 그 병 자체가 어떠냐, 이게 중요한 거지. 대부분 감기나 독감 이런 거잖아요. 그러면 열 자체를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40도가 넘어가도, 심지어 41도가 넘어가도 열 떨어진다 안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해열제 꼭 그 시간 간격 지키고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. 네, 엄마들은 대범하게 이 열이 나도 대범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해열제 먹고 구토를 했는데 그때 해열제를 다시 먹이는 게 좋을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열을 금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. 열을 금리지 않는다면, 그리고 열이 난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. 그러면 해열제를 먹고 난 다음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, 내지는 해열제를 먹고 구토를 했다, 그럴 때 그냥 다음 먹일 때가 기다리는 게 기본이에요. 다만 바로 토하고 양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먹이는 건 상관없지만, 기본적으로 부모가 그걸 잘 모를 때는 더 먹이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. 특히 먹고 몇 분 지난 뒤 토했다 이럴 때 뭐 다 토한 것 같은 게 새로 먹는다, 아니에요. 애들은요 다 토한 것 같지만 실제로 토한 거 조금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토했다고 해서 부모가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해열제를 더 먹이는 것보다는 그냥 다음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고, 그럴 때는 좀 최소 시간 간격을 띄우고 먹이는 게 낫겠죠. 네, 네. 그러면 될 거예요.
그리고 아이들이 열은 나지 않지만 머리 아프다고 하는 이제 두통 증세가 있을 때 네. 이때도 해열제를 좀 먹여야 될까요?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. 머리 아플 때도 먹고 그다음에 치통 있을 때도 먹고 다 먹잖아요. 네, 근데 그럼 꼭 애들은 약을 많이 안 먹으면 좋다는 생각을 엄마들이 하시니까 근데 조금 그거는 필요 없을 때는 안 먹이는 거지만 필요 있을 때 먹여야죠. 그 필요성이 바로 두통이 심할 때도 먹고 이빨 아플 때도 먹고 열 날 때도 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. 네. 그 이제 필요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안 쓰는 게 좋다가 아니에요. 필요한 경우는 써야 된다 이거죠. 네. 네. 아, 오늘 많이 배우고 있네요. 네. 그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가 잠이 쭉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푹 자게 놔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 복용법 보면은 몇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한 4시간 간격 먹어야 되는데 한 푹 잠이 들었는데 그걸 깨워서 또 그 해열제를 먹여야 되나 고민된 적이 있었거든요. 우선 기본적으로 깨워서 먹이는 자체는 별로 권장 안 해요. 다만 애가 열이 많이 심하면 애가 힘들어서 깰 거예요. 아니면 칭얼거리고 그럴 때 먹어도 되지만 그럴 때. 그 힘들지도 않고 잘 자는 애를 구태여 깨워서 먹인다? 그거보다는 그냥 옷 가볍게 입고 기다리세요. 그게 더 낫고 물론 이제 소아과에서 얘 깨워서 먹이세요라고 처방을 받은 경우라면 그렇게 하세요. 그게 아니고 일반적이라 그러면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래도 했을 때 그걸 왜 그렇게 했냐 따질 수는 없죠. 그거는 먹으면 좀 편하긴 편하지만 애가 잠 푹 자는 애를 깨워서 먹이는 게 엄마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. 그게 더 마음 편하다면 금지사항은 아니에요. 저는 해열제 먹을 때 뭐 우유랑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? 여기 설명서 뭐 우유에 같이 먹지 말라고 돼 있던가요? 아니요. 아니잖아요. 그럼 먹으면 되는 거죠. 설명서를 하면 돼요. 그런 네. 약 그런 거 없는데 다만 저런 건 있어요.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우리가 자몽하고 같이 먹지 말라 그러죠. 뭐 사이토크롬 P450라는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제 뭐 약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자몽 같은 것만 같이 안 먹으면 보통 대부분의 약들은 그 같이 먹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.